네, 반갑습니다. 일부에픽 대표 한진범입니다. 이사 고준영입니다. 개발 총괄 맡고 있는 박용호입니다. 도토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도토리 하면 다람쥐. 그러니까. 다른지. 도토리 하면 싸이월드.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지만 정말 한창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원조 조상님 SNS가 있죠. 저희가 이번에 분석해 보려고 하는 서비스는 싸이월드입니다. 1999년에 카이스트 학생들의 벤처 창업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출시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2년 하반기에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하던 그 프리첼이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싸이월드로 넘어가게 된 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꺼방에 작은 컴퓨터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꺼방에 앉아가지고 그 싸이월드 제 거 계정 보고 하는 게 사실은 시간이 비울 때 하던 취미였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싸이월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홈페이지라는 걸 개인적으로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싸이월드는 저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HTML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한 게 미니홈피의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딱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한 서비스여서 더 확실히 인기를 끌고 주목을 끌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다른 지인들이랑 만나서 싸이월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싸이월드가 부활을 하면 나의 흑역사들이 같이 부활을 한다. 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이 싸이월드를 만드셨던 분, 그 이동영 대표님을 사석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처음에 뭐 의도했던 거랑 좀 달라지고 결국 감당이 안 될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엔 또 이런 그렇죠. 클라우드 이런 게 없었죠. 없었으니까 비용도 또 지금이랑 아예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물론 끝은 안 좋았지만 이 서비스가 그걸 만들었다라는 사람, 성장시켰다는 사람은 완전히 일반인들이랑 다른 수준의 그런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싸이월드의 배경음악이랑 그 스킨을 구매하는 게 일종의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그 감성을 이제 맛보고 즐겼던 세대면 절대 못 잊습니다. 요즘도 그 유튜브 보면 싸이월드 감성 BGM 이래서 플레이리스트가 많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싸이월드는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특별한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이클럽이라는 채팅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바타를 이용하는 그냥 이제 꾸미는 정도? 채팅이 주로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싸이월드처럼 꾸미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내 방을 꾸미는 것처럼 하고 음악도 넣고 방문평도 달리고 하는 이런 서비스는 당시 없었기 때문에 큰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석권한 게 아닌가. 독보적인 전성기 시절에는 가입자 수가 그때 당시에 3,2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3,200만 명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때는 이제 미니홈피 그 방문자 수 확인하고 일종평이나 방명록 댓글 남기는 재미가 좀 쏠쏠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댓글이 담기나 안 담기나 계속 그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저도 뭐 투데이 맨날 올라가는 거 보고 친구들 방명록 남기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유명했던 서비스가 왜 또 한순간에 몰락을 하게 된 건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가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게 모바일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2010년 정도쯤에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연락처 연동이라든지 동기화를 통해서 쉽게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했는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내 폰 안에 있는 연락처를 동기화해서 이웃을 추가하거나 추천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싸이월드는 PC로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알림이라든지 내 소식이 업데이트 됐다든지 주변인들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뒤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SNS들이 모바일에는 정말 최적화된 환경으로서 계속 성장을 했던 거에 비해서 싸이월드는 그렇지 못한 게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쟁 서비스들은 전부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운영했었는데 싸이월드는 도토리를 사야 된다거나 뭐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유저들의 이탈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등장할 때쯤에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밴드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쭉 만들긴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다 석권하지를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처음부터 이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했던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도 PC 시장에만 몰두를 했었고, 기술적인 부분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웹베이스에서 모바일에 특화된 형태의 컨텐츠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률에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PC처럼 큰 해상도의 이미지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보다는 훨씬 소규모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돈은 많이 드는데 사용자들은 점점 이탈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때 이동영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싸이월드 만들 때 이미지가 이제 큰 보컬이면 서버 비용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줄여지게 만들고 줄여지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잘 못 보게 하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바일 트렌드를 좀 못 따라가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 아이폰이 2007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늦게 나왔지, 우리나라는. 그게 왜냐면 그때 와이파이를 무조건 탑재를 해야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통신 뭐 관련된 정책 때문에 아이폰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최적화 작업이 됐었던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이 막 들어오고 생겨나기 시작한 국내 시장에서 이제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 싸이월드가 조금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았나.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를 모바일이나 앱용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거 PC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면을 봐봐요. 이렇게 메뉴가 쫙 있고. 새로 만들어야지. 이걸 만약 모바일로 만들면 메타버스예요. 이거. 어차피 미니 홈피 있고 안에 캐릭터가 있다고. 이거 버릴 거야? 이거 버리고 버렸어야죠, 그때는. 다 버리고 과감하게. 갔는데 사실은 결정하기도 어려웠을 거야. 이거 맞아요. 모바일을 어떻게 실길 거냐. 그래도 페이스북이 어떤 상황에서 싸이월드도 이제 모바일 시장에 맞게끔 최적화를 했다면 싸이월드를 계속 했던 유저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전이되면서 경쟁 구도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다 버리고 예를 들면은 사진첩에 있는 것들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이랑 똑같은 그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렇죠. 똑같이 갔어야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쉽지 않지. 이 수익 모델도 완전 다르잖아요. 비용적인 것도 완전 달라진다고. PC로 지금 서버 10대가 다 돌고 있는데 모바일을 돌려야 되기 위해서 서버를 한 4-5대를 추가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것도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이미지를 막 최적화시키면서 줄이고 하는데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이게 워낙에 3천만 명이 썼던 서비스면 이미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했지. 안타까운 게 이제 너무 국내 시장에만 좀 머물렀던 점. 글로벌 시장 나가고 미국 시장 진출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치. 진작에 진출했으면. 글로벌적인 SNS 서비스가 될 수도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서비스입니다. 너무 국내 시장에 너무 좀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안 좋았어.